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제 남편은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니, 모두가 그렇게 믿었죠. 저조차도. 그런데 매일 밤 새벽 2시만 되면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지직, 영자야, 영자야, 내일은 절대로 그 내일은 길로 그 길로 가지 가지 마.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사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참 조용합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40년, 아들 장가보내고 10년. 이제는 이 적막함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죠. 그런데 찬장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 전에 라디오나 들어볼까?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리며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나 찾다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58분. 그때였습니다. 치지직. 뭔가 연결된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라디오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리고 들렸습니다. 영자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목소리. 40년 전 터널 사고로 죽은 내 남편. 진우 씨 목소리였습니다. 내일은 절대로 시장 가는 길, 그 길로 가지 마.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꼭 껴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만이 흘렀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길로 가지 마. 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아영이 데리고. 그래, 그래. 밥은 먹고 와라. 아, 엄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저번에 불면증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어젯밤 일을?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잘 잔다.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식탁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아들한테 말해봤자 엄마 치매 오는 거 아니야? 걱정만 끼칠 겁니다. 그것도 요양원 가자는 소리 나올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미친 것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말을 걸고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려고 했죠. 평소처럼 큰 길로 향했는데 발걸음이 자꾸 멈춰지더라고요. 그 길로 가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죠. 큰 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전 돌아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골목길로. 미쳤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봤죠. 제가 원래 가려던 큰 길 쪽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기 차 2대가 정면 충돌했대요. 아이고, 사람은 안 다쳤대? 그 자리에 선 채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죠. 그 길로 갔다면 지금쯤 저 사고 현장 한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정말 날 구해준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손녀 아영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아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그런데 민수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직도 안 버리셨어요?
황급히 라디오를 감췄습니다. 아, 그냥 추억이 있어서. 그냥 옛날 거는 다 버리세요. 제가 새 라디오 사드릴게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라디오에서 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 목소리가 날 구해줬다고. 그래. 알았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아영이가 라디오를 만지려고 했어요. 할머니, 이거 켜봐도 돼요? 안 돼. 너무 급하게 말했나 봅니다. 민수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어서 밥 먹자. 아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저를 의심하는 것처럼. 아들과 손녀가 돌아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라디오 생각만 났죠. 오늘도 새벽 2시가 되면 또 들릴까? 벽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7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당신, 거기 있어요? 40년 만에.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당신 없이 아들 키우고, 빚 갚고,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라디오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40년. 정말 길었어요. 어느새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디오 앞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계 소리에 잠에서 깼죠.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58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올 겁니다. 곧. 지지지직. 영자야. 눈물을 훔치고 라디오에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부엌 찬장. 제일 아래. 뒤쪽을 봐. 찬장? 거기가 왜? 꼭 찾아줘. 치지직.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찬장 문을 열고 아래 칸의 냄비와 그릇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뒤쪽이라고 했지. 손을 깊숙이 넣어 찬장 뒤쪽 구석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어요. 납작한 봉투. 꺼냈습니다. 오래된 노란색 봉투.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어? 집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분실했던 그것.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꽉 쥐고 30년 전 이 서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재발급 받느라 얼마나 동네방네 뛰어다녔는지. 그런데 이게 여기 찬장 뒤에 숨겨져 있었다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의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제 착각이나 노망이 아니라는 걸. 죽은 남편이 어떻게든 저한테 말을 걸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낡은 가방을 들고 동네 경찰서로 갔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남편이 4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40년 전이요? 네. 터널 사고로. 시체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이상한 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비웃거나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형사님, 혹시 40년 전 터널 사고 기록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이유로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 남편이 어쩌면 그때 뭐라고요? 이렇게 저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과연 제 남편은 정말 그날 죽은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박 형사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사님이 오래된 서류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기록이고 전산화되기 전이라 종이 문서로 보관되어 있었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르신, 역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소지품만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부인, 남편분 소지품을 찾았습니다. 가방에 든 지갑, 시계, 결혼 반지. 시신은 없었어요. 터널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렇게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당시 사고 기록을 보니 병원으로 이송된 신원 미상 환자가 17명이었습니다. 신원 미상 환자요? 네. 대형 사고라 현장이 혼란스러웠고 얼굴 손상이 심한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 3명이 신원 확인 전에 병원을 이탈했다고 나와 있네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혹시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이웃 증언 기록이 있습니다. 이웃 증언이요? 네. 사고 일주일 후쯤 어르신 집 옆 빈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옆집. 40년 전 그 집 주인은 막 해외로 이민을 갔었어요. 그 후로 계속 비어 있었죠. 그때 경찰이 확인했나요? 네, 출동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워낙 어둡고 넓어서 대충 보고 돌아간 것 같네요. 그 집, 그 후로 40년째 비어 있어요. 어르신, 혹시 그 집 한번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신원 미상 환자가 병원을 이탈했다.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라디오 목소리는, 찬장 속 서류는 전부 우연일까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가는 중인데. 경찰서 갔다 오셨죠? 박 형사한테 전화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고 기록을 왜 다시 뒤지고 다니세요? 민수야. 엄마는 그냥. 아버지는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치렀잖아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아들 차가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여는 순간,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함께 와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죠.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셔서. 외롭지 않아. 정말로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네 아버지.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40년 전에. 엄마가 직접 장례 치르셨잖아요. 알아. 알지만 혹시 모르잖아.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실래요? 이 오래된 집에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난 안 가. 엄마, 제발 받아들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나가줘. 오늘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들 내외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요. 창문으로 옆집이 보였습니다. 40년째 비어있는 그 집. 낡고 으스스한 폐가. 형사님이 말했던 40년 전 그 집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 아영아. 할머니. 저는 할머니 믿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들렸다는 거. 할머니는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아영아. 고마워. 할머니, 할아버지 꼭 찾으세요. 저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꼭 찾아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도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 1시 58분. 치지직. 라디오를 켰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당신. 어디 있어요? 제발. 나한테 나타나요. 나는 너무 못난 사람이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 어디 계세요? 민수한테 잘해줘. 우리 아들 잘 컸어. 뭐라고요? 당신이 민수를 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본 거예요? 아영이도 예쁘게 컸더구나. 영자야. 당신 혼자 고생 많았어. 당신 손녀도 알아요? 대체 어디서? 가까이. 너무 가까이. 당신 곁에. 가까이? 당신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 영자야. 더 이상 버틸 수가. 소리가 끊겼습니다. 당신 어디 가요? 당신. 벌떡 일어났습니다. 라디오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당신. 제발.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하지만 라디오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형사님께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어젯밤에 또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까이. 너무 가까이. 항상 내 곁에 있다고. 곁에? 형사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말입니다만 40년 전 신고 기록에 나온 옆집 빈집 한번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옆집이요? 네. 가까이 있다는 말이 혹시 집 근처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 집은 어르신 한번 가보시죠.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20분 후 형사님이 왔어요. 함께 옆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 녹슨 자물쇠, 잡초가 무성한 마당. 정말 40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까? 네. 집주인이 해외로 이민 간 후로 아무도. 그런데 어르신, 라디오 목소리는 어디서 들렸습니까? 저희 집. 거실 찬장 위에 있는 라디오에서요. 거실이요? 혹시 이 옆집과 가까운 쪽입니까? 네. 바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사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어르신, 여기 발자국이. 잡초 사이로 희미한 발자국. 누가 여기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 냄새. 오래된 집 냄새. 하지만 뭔가 사람이 산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쪽 벽을 보세요. 거실 한쪽 벽. 우리 집과 맞닿은 벽.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다가가서 구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구멍 너머로 제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제 소파가, 제 TV가,
제 식탁이 똑똑히 에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이 구멍으로 어르신 집을 지켜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어르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창고. 그곳에는 침낭, 오래된 양동이,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벽 한쪽에 빼곡히 쌓인 수천 권의 공책들. 에게 전부 떨리는 손으로 공책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씨 1985년 1월-6월. 공책이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당신, 여기 계셨어요? 다른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어요. 1985년 1월 7일. 병원을 빠져나왔다. 신원 미상병동. 아무도 나를 몰랐다. 집으로 왔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영자가 창문 너머로 보였다. 울고 있었다. 내 장례를 치른 모양이다. 미안하다 영자야. 옆집에 숨었다. 여기서 당신을 지킬 것이다. 당신, 병원에서 도망친 거예요?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이 벽 너머에서 날 지켜보고 있었어요? 옆집 폐가 40년 동안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그 집. 지하 창고에서 발견한 수천 권의 일기장. 1985년 1월 7일. 병원을 빠져나왔다. 옆집에 숨었다. 여기서 당신을 지킬 것이다. 당신, 여기 있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하 창고 바닥에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1985년 1월 5일. 터널 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이었다. 신원 미상 환자 병동. 사고 현장이 워낙 혼란스러워서 신원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거울을 가져왔다. 얼굴 왼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눈도 거의 감겼다.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다. 괴물이 되어버렸다. 보호자에게 연락드려야 하는데 신원이.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대로 죽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 영자는 아직 젊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괴물 남편 없이. 민수는 아빠가 없는 게 괴물 아빠가 있는 것보다 낫다. 결심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1985년 1월 6일. 내 소지품이 터널에서 발견됐다는 소식. 가방, 지갑, 시계, 결혼 반지. 영자에게 연락이 갔을 것이다. 나는 죽은 사람이 됐다. 병동 관리가 허술했다. 대형 사고라 간호사들도 정신이 없었다. 밤에 빠져나왔다. 아무도 몰랐다. 1985년 1월 7일. 새벽에 우리 집까지 왔다. 목발을 짚고. 하지만 대문 앞에서 멈췄다. 창문 너머로 영자가 보였다. 민수를 안고 울고 있었다. 내 장례를 치른 모양이다.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모습으로는 옆집이 비어 있었다. 며칠 전에 주인이 이민 갔다고 들었다. 뒷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창고를 발견했다. 좁고 어둡지만 숨기에는 충분했다. 여기서 살기로 했다. 낮에는 거리에 나가 구걸을 해서 끼니를 때우고 영자를 멀리서라도 볼 수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미안하다 영자야. 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공책 위로. 당신. 박 형사님이 벽 구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구멍으로 어르신 집 거실이 다 보입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구멍을 통해 제 집이 보였어요.
거실 소파, TV, 식탁. 제가 40년을 살아온 그곳. 당신 여기서 매일. 목이 메었습니다. 일기장에서 찾았어요. 1985년 3월 10일. 벽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소리 안 나게. 밤마다 조금씩. 몇 주에 걸쳐서. 오늘 드디어 영자 집 거실이 보였다. 영자가 민수를 재우고 혼자 소파에 앉아 있다.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앉아만 있다. 외로워 보인다. 미안하다 영자야. 하지만 나는 여기 있다. 벽 하나 너머에 당신을 지키고 있다. 일기장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치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1987년 4월 2일. 오늘 민수가 유치원에 갔다. 창문으로 봤다. 영자가 민수 손을 잡고 걸어갔다. 민수가 뒤돌아 손을 흔들었다. 영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다. 나도 창문 너머에서 손을 흔들었다. 민수야, 아빠도 손 흔들고 있단다. 비록 너는 보지 못하지만. 또 다른 일기. 1992년 8월 20일. 민수가 여름방학 숙제를 한다. 창문으로 보인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공부하는 모습. 영자가 수박을 깎아줬다. 민수가 웃으며 먹는다. 나도 수박이 먹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지. 민수야, 공부 힘들지? 아빠도 옛날에 수학 어려웠단다. 1995년 2월 14일. 민수가 중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다. 영자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도 울었다. 이 어두운 지하에서 혼자. 민수야, 축하한다.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계속 넘겼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민수가 결혼했다. 식장 창문 밖에서 봤다. 멀리서. 영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신랑 아버지 자리. 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영자야.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민수야,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2015년 4월 8일. 손녀가 태어났다. 아영이라는 이름. 병원 창문 밖에서 봤다. 3층 산부인과. 영자가 유리 너머 신생아실을 보고 있었다.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다. 영자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보였다. 나도 웃었다. 이 어두운 골목에서. 아영아, 할아버지는 비록 내 곁에 있지 못하지만 너를 사랑한단다.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당신 40년 동안 여기서 혼자. 박 형사님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침낭 하나. 너덜너덜한 담요. 오래된 양동이. 구석에는 빈 깡통들이 쌓여 있었어요. 라면 봉지들, 빈 깡통들, 이런 걸로 40년을. 벽 한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전부 저의 사진. 시장 가는 뒷모습. 빨래 넣는 모습. 민수 손잡고 걷는 모습. 손녀 아영이와 걷는 모습. 몰래 찍은 사진들. 당신 나를. 사진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제가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영자의 웃음. 2010년 봄.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다. 나도 행복했다. 어르신, 여기 무전기가 있습니다. 낡은 무전기. 라디오 부품들. 전선들.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했어요. 라디오 기초 이론, 무전기 만들기, 전자공학 입문. 모두 낡고 너덜너덜했습니다. 일기장을 찾았어요. 2019년 6월 1일.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라디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영자에게 말을 걸고 싶다. 40년 만에 목소리라도 들려주고 싶다.
2024년 10월 3일. 5년 만에 드디어 성공했다. 영자의 라디오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영자가 라디오를 틀어놓기만 하면 그때 신호를 보내면 잡힌다. 이제 영자에게 말을 걸 수 있다. 떨린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영자에게 말했다. 영자야. 라디오 너머로 영자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무서웠을 것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무 기뻤다. 40년 만에 영자와 대화했다.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1월 2일. 몸이 안 좋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피도 조금 나온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더니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신원 확인이 되면 영자가 알게 된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2025년 1월 4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의식이 흐려진다. 영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야겠다. 옆집을 보라고. 벽 너머를 보라고. 여기 내가 있다고. 사랑한다고.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 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형사님이 이웃들에게 물었어요. 아, 그 노숙자 같은 분? 며칠 전에 공원에서 쓰러지셨대요. 공원에서요? 네, 구급차가 왔었어요.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어느 병원으로? 성자병원이요. 박 형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며칠 전 공원에서 이송된 신원 미상 환자. 어르신 성자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가요, 어서 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당신은 병원에서 도망쳐 나와 옆집 지하 창고에 숨어서 저를 지켜봤던 거군요. 매일, 매 순간, 벽 하나 너머에서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 이제 곧 만날 수 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간호사가 나왔어요. 환자 보호자세요? 네, 혹시 그분이 제 남편일지도 몰라요. 신원 확인이 안 되셔서 의식은 있으시긴 한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 들어가 보시죠.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 위에 한 노인이 누워 계셨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왼쪽 얼굴이 심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른쪽 얼굴은 알 수 있었어요. 진우 씨. 제 남편. 40년 전 그 사람. 당신. 침대 옆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앙상하게 마른 손.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그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오른쪽 눈이 열렸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40년 만에 들켰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바보같이 왜 병원에서 도망친 거예요? 왜 40년 동안 혼자?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모습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지.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영자야. 40년 지켜봤어. 벽 너머에서 행복했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손. 40년 만에 잡는 당신의 손.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당신. 영자 늙었구나. 당신도요, 많이 늙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쁘다. 거짓말쟁이. 하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40년 만에 당신 앞에서 웃었습니다. 사고 났을 때 정신 차리니 병원이었어. 조용히 들었습니다. 거울 봤어. 내 얼굴이 괴물이었어.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민수한테 괴물 아빠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40년 동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잖아요. 새벽에 집에 갔어. 당신 민수 안고 울고 있더라.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받고 민수를 안고 울었던 그날. 들어갈 수 없었어, 이 모습으로는. 그래서 옆집에 숨었어. 40년 동안 그 좁은 곳에서. 하지만 당신 볼 수 있었어. 벽 구멍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라디오는 어떻게? 공부했어. 혼자 폐지 주워서 책 사고. 5년 걸렸어. 5년이나.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 목소리라도 들려주고 싶었어. 40년 만에. 바보. 바보 같은 사람. 미안해, 놀랐지? 새벽 2시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도 말 들어줘서 고마워. 교통사고 피한 거 봤어. 다행이었어. 당신이 구해준 거예요?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 형사님과 담당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호자시죠? 네, 제 남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40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신 것 같고 영양실조에 폐렴까지 면역력이 거의 없으십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어야 며칠, 빠르면 오늘 내일.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박 형사님이 부축해줬어요. 이제 찾았는데 어르신 아드님께 연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또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병원으로 와라. 병원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엄마가 아니라. 목이 메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여기 계셔. 엄마, 또 시작이에요? 아버지는 40년 전에 안 돌아가셨어. 살아계셔. 지금 중환자실에. 뭐라고요? 어서 와. 성자병원 중환자실. 내 아버지 얼마 안 남았어. 30분 후.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여기.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말 아버지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봐, 내 아버지가. 하지만 어떻게 40년 동안.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어서 들어가봐.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갔어요. 진우 씨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봤어요. 민수야.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옆에 선 채 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왼쪽이 무너진 얼굴. 앙상한 몸. 하지만 오른쪽 얼굴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죠. 아버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왜 우리 곁에 안 계셨어요?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너무 미안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옆에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평생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아버지 있는데 저만 없어서.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내가 못 봤을 뿐이지. 학교 입학식도 졸업식도 결혼식도 다 봤어. 결혼식도요? 창문 밖에서 봤어. 내가 행복해 보여서 아빠도 행복했어. 세 가족이 40년 만에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 씨는 계속 깨어 계셨어요. 민수와 저는 침대 양쪽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옆집 지하 창고에 폐지 주워서 라면 사 먹고 벽구멍으로 너희 보면서.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너희 볼 수 있어서 오히려 행복했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아영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아영이구나.
할아버지 저 아세요? 물론이지 넌 태어날 때부터 봤어. 병원 창문 밖에서. 정말요? 응, 그때 생각했지. 우리 손녀 참 예쁘게 생겼구나. 아영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진우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걸.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아영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진우 씨의 손을 잡고 있었죠. 당신, 응. 40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아니, 행복했어. 당신 곁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 좁고 어두운 곳에서. 당신만 보면 충분했어. 당신 웃는 모습, 당신 우는 모습, 당신 늙어가는 모습 전부 다 사랑스러웠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찾아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당신 손잡을 수 있어서 난 충분해. 그날 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진우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영자야. 응, 여기 있어.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내 인생은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나도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될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푹 쉬어요. 사랑해, 영자야. 여보, 진우 씨. 40년 만에 재회. 벽 너머에서 저를 지켜보던 남편. 중환자실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 행복했어. 당신 덕분에. 이제 겨우 다시 만났는데. 그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삐. 의사 선생님.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안 돼요. 당신.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당신. 제발. 복도로 나왔어요. 안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급감. 제발. 제발.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박 형사님이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남편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40년.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사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바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혼자? 그렇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단 안정되셨습니다. 정말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언제 또 위급해지실지 모릅니다. 환자분 몸 상태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우 씨는 눈을 뜨고 계셨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응. 조금 나아졌어. 놀랐어요. 갑자기. 미안해. 놀라게 해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당신 잘못 없어요. 영자야. 고마워. 진우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죠? 버스 정류장에서 비 오던 날이었지. 내가 우산 빌려줬었어. 그날 당신 흠뻑 젖었죠.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부터 당신한테 반했어.
그 미소에 나도요. 당신 우산 돌려주러 갔을 때 당신이 웃던 모습 좋았었지. 그때가 네, 정말 좋았어요. 결혼식 날 기억나? 당신 한복 입고 너무 예뻤어. 당신도 멋있었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었는데 지켰잖아요. 40년 동안. 하지만 옆에 있어주지는 못했어. 벽 너머에라도 계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영자야, 나 좋은 남편이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었어요. 민수, 잘 키워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이에요. 같이 키운 거죠. 아니야. 전부 당신이. 나는 그저 지켜만 봤어. 지켜봐 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민수, 좋은 애로 컸어. 당신 닮아서 착하고 당신도 닮았어요. 씩씩하고. 민수한테 전해줘.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아영이 예쁘죠? 응. 우리 손녀 천사 같아. 아영이가 당신 만나고 싶어 했어요. 평생 미안해. 할아버지가 일찍 보여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아영이 너무 좋아했어요. 아영이한테도 전해줘.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한다고. 직접 말해줘요. 조금 있다가 또 올 거예요. 진우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네. 네. 예쁜 노을이에요. 40년 만에 제대로 보는 노을이야. 지하에서는 못 봤거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 얼마나 답답했어요. 괜찮았어. 진짜로. 당신 모습만 봐도 충분했어. 당신 제 사진 많이 찍었더라고요. 응. 몰래 찍은 거 미안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이 시장 가는 뒷모습, 빨래 넣는 모습 전부 다 아름다웠어. 뒷모습이 뭐가 아름다워요. 당신 모든 게 아름다웠어. 내 눈에는. 저녁. 민수와 수진, 아영이가 다시 왔어요. 할아버지. 아영이. 왔구나. 아영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뭘 그렸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저 5명이 손잡고 있는 거요. 진우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 보고 싶다. 아영이가 그림을 펼쳤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5명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궁금했어요. 뭐가? 다른 애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저만 없는지. 민수야.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계셨던 거네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그날 밤 가족 모두가 병원에 모였습니다. 아영이는 할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렸고, 민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고, 수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저는 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네. 이게 가족이에요. 좋다. 정말. 좋아. 민수 가족이 돌아갔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요. 40년 기다린 보람이 있어. 가족들 다 함께 있었잖아. 그러게요.
우리 5명. 눈 감아도 여한이 없어. 안 돼요. 아직. 괜찮아. 영자야. 나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그날 밤 진우 씨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 미소를 띤 얼굴로. 그날 밤 진우 씨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 미소를 띤 얼굴로. 이제 눈 감아도 여한이 없어.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영자는 진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당신?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어르신, 환자분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평온했어요. 당신의 얼굴이 너무나 편안해 보였거든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와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 민수와 수진, 아영이가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민수가 멈춰 섰어요. 엄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가셨어. 민수가 벽에 기댔습니다. 수진이 그를 부축했어요. 아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영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시는 거야.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진우 씨가 누워 계셨어요. 평화로운 얼굴,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다가갔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영이가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어제 그린 그림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할아버지, 이 그림 드릴게요. 하늘에서도 우리 가족 생각해 주세요. 장례식장. 민수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영정 사진은 40년 전 젊었을 때 진우 씨 모습. 사진 속 남편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참 잘생겼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누군가는 씩씩해야 했으니까.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들, 민수 직장 동료들 모두 의아해했어요. 40년 전에 장례식 했었다며? 그런데 왜 또 장례를? 민수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벽 너머에서 40년을 살았다고. 누가 믿겠어요? 박 형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국화꽃을 들고. 어르신,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형사님 덕분에 남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형사님은 믿어주셨잖아요. 참 대단한 사랑이었습니다. 40년을 벽 하나 너머에서 바보 같은 사랑이었죠. 하지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도 그게 우리 사랑이었어요. 아영이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영이에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무섭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사랑한 사람이니까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하늘에서도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아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영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 아영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에 혼자 남았어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같네요. 40년 동안 나는 당신이 그리웠어요. 매일 밤, 당신 없는 침대가 너무 넓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늘 내 곁에 있었네요. 벽 하나 너머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네요. 박 형사님이 가져온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진우 씨가 마지막으로 쓴 글. 2025년 1월 9일. 오늘 영자를 만났다. 40년 만에 영자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민수도 왔다. 손녀 아영이도 봤다. 가족이 함께 있었다. 행복했다. 이 40년 후회하지 않는다. 영자를 사랑했고, 영자 곁에 있었고, 영자의 삶을 함께 했다. 비록 그림자로, 하지만 확실히 고마웠다, 영자야. 나의 평생, 나의 사랑. 당신 곁에서 당신의 늙어감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사랑한다. 영자야, 영원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도 사랑해요, 당신. 사흘 후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박 형사님, 동네 이웃들, 민수 친구들, 모두 진우 씨를 배웅했습니다. 연구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당신이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들. 당신, 이제 자유예요. 납골 땅에 도착했습니다. 진우 씨의 위패를 모셨어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강진우. 1957-2025. 40년을 사랑으로 지켰다. 민수가 옆에 섰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그래, 이제 편히.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40년 동안.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전보다 덜 외로웠습니다. 왜일까요? 창문으로 옆집이 보였어요. 40년 동안 당신이 살았던 그곳. 당신 거기 계셨구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늘 내 곁에 있었다는 걸.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가가서 라디오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이걸로 저한테 말 걸었죠.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내려다봤어요. 그 주파수에 맞춰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하지만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누군가 쓰다듬는 것처럼. 당신인가요?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집, 당신이 40년을 살았던 그곳. 그곳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40년을 함께한 이 집. 이제는 정말로 혼자네요.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보다 덜 외로웠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장례 일주일 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TV, 식탁. 40년 동안 당신이 벽 너머로 봤던 것들. 당신, 여기서 뭘 봤을까?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옆집에 있던 아버지 물건들.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다.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힘드실 테니까. 다음 날, 민수와 함께 옆집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창고. 일기장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어요. 민수가 일기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990년 5월 15일. 오늘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영자가 정말 기뻐했다. 나도 이 어두운 방에서 혼자 박수를 쳤다. 민수야, 축하한다.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때 계셨구나. 그래, 늘 계셨어. 엄마, 이 일기장들 다 가져가요? 응, 하나도 빠짐없이. 네 아빠의 40년이 담긴 거니까. 며칠에 걸쳐 진우 씨의 물건들을 제 집으로 옮겼습니다. 일기장 수천 권, 사진들, 무전기, 라디오 부품들 모두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에 둘 거예요? 아버지 방에. 40년 전 남편이 쓰던 방. 그 방은 4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먼지만 쌓여 있었죠. 미안해요. 당신 방. 40년 동안 그냥 뒀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도와줬어요. 깨끗해진 방에 일기장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장의 날짜별로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치 사진들은 벽에 걸었어요. 당신이 몰래 찍은 저의 사진들. 무전기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방이 이제야 완성된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당신이 돌아왔네요. 거실 벽, 옆집과 맞닿은 벽.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이 벽 구멍 뚫린 거 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40년 동안 이 벽 너머에서 우리를 보셨어.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야. 없앨 수 없어. 알겠습니다. 구멍 앞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당신과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 당신, 여기 계시죠? 일주일 후, 아영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 보고 싶어요. 함께 진우의 방으로 갔어요. 아영이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5년 4월 8일, 손녀 아영이가 태어났다. 병원 창문 밖에서 봤다. 할아버지는 비록 내 곁에 있지 못하지만 너를 사랑한단다. 아영이가 일기장을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이 방에 계실 거야. 이제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아영이와 함께 당신이 좋아하던 코스모스. 여름에는 민수 가족이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남편이 보고 싶을 때면 방에 들러 일기를 읽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1년째 되는 날 밤.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거실 라디오를 봤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요.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지직, 라디오였어요. 당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잡음만. 알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신호 보내줘서 고마워요. 영자는 진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진우 씨에게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빨리 보내야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당신의 일기장들을 읽으며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당신의 방을 만들었어요. 40년 동안의 기록이 모두 여기 있어요. 민수는 잘 지내요. 아영이는 많이 컸고요. 저는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당신의 방에 가면 당신이 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당신. 4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영자 올림. 편지를 접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사랑은 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납니다. 40년 동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았던 부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당신과 제가 함께한 시간은 끝났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 집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민수는 이제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아영이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춥니다. 라디오 위로, 벽 구멍 위로 따뜻한 빛이 쏟아져요. 진우 씨 방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일기장들을 비춥니다. 당신,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이 이야기는 벽 너머에서도 빛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도 이미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